자, 오늘 이제 9번째 특수 변압기입니다. 오늘 변압기 마치고 유도기로 갈게요. 특수 변압기의 첫 번째가 상수 변환이에요. 상수 변환. 상수 변환은 뭐냐면 3상을 2상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3상을 6상으로 바꾸는 변압기가 있다 그겁니다. 자, 여기서 요거 3상을 2상으로 바꾸는 변환법 요거를 좀 가져가세요. 3상을 2상으로 바꾸는 거 이상. 문제에서 물어볼 거예요. 3상을 2상으로 변환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또는 맞는 것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암기할게요. 우스매. 우스매. 자, 우라는 건 우드 브릿지 결선. 우드 브릿지. 그 다음에 스라는 건 스코트 결선. 그 다음에 매는 메이어 결선. 이렇게 우스매. 우스매. 근데 스코트 결선을 다른 말로 T 결선이라고 한다. 요거까지. T 결선이라고 한다. 우스매. 자, 스코트 결선은 실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실기 때는 또 더 좀 자세히 하겠지만 필계에서는 이렇게만 가져가면 됩니다. 우스매. 우스매. 3상을 2상으로 바꾸는 거다. 보시면 되고 밑에 3상을 6상으로 바꾸는 거는 여기서 요것만 알아주세요. 포크 결선. 얘만. 포크 결선 정도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넘어갈게요. 3상을 2상으로, 3상을 6상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다음 단권 변압기. 자, 단권 변압기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게 변압기 철심이죠. 변압기 철심인데 제가 일반적으로 단상 변압기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이렇게 철심을 감았죠, 이렇게. 이렇게. 자, 지금 요거 감은 거를 우리는 1차 권선이라고 했죠. 1차 권선. 또 2차 권선은 이렇게 감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막 요걸로 막 해왔어요. 근데 단권 변압기는 권선을 이렇게 하나, 둘, 1차 권선, 2차 권선 이렇게 따로따로 감는 게 아니고 그냥 단권 하나로 이렇게 감는 하나로. 요게 단권 변압기다 보시면 돼요. 얘가 없습니다. 없고 1차와 2차를 그냥 같이 감은 거예요. 같이. 요게 단권. 단권. 자, 권선을 단 하나로 감았다. 하나. 권선을 하나. 자, 개념 읽어보겠습니다. 변압기에 1차, 2차 회로가 절연되지 않고 권선의 일부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변압기다. 만약에 1차와 2차를 따로 감으면 1차, 2차 따로 감으면 1차와 2차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죠. 근데 얘는 지금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어져 있는 거. 이게 단권. 그래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절연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념은 안 나와요. 그냥 이 정도 이해하시고 여기서 이름을 좀 볼게요. 이름. 자, 구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1차 전압이 가해집니다. 1차 전압. 가해지면 전류, 1차 전류가 흐를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 권선을 같이 감았습니다. 같이. 그리고 얘와 2차가 얘를 같이 써. 이렇게. 자,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얘가 좀 이해가 안 되시면 권선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로 감아, 하나. 그 다음에 여기를 쭉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1차 전압이 인가된 겁니다. V1. V1. 그럼 여기에 전류가 흐르겠죠? I1. I1 어떻게 흘려요? 이렇게 흘러요, I1은. 이렇게. 이렇게. 그럼 코일에 전류가 흐르니까 자석이 나오겠죠, 자석이. 자, 자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파이1이 나와요. 그러면 자석이 코일에 세교하기 때문에 여기서 기전력 2원이 만들어질 거예요. 2원. 2원. 그런데 이 자석이 1차 코일만 통과하는 게 아니잖아요. 2차 코일도 통과하죠. 자석이 여기도 통과하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은 자석 파이1이. 그럼 여기서도 기전력이 E2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럼 2원은 이렇게 가요. 2원은 이렇게. 아니야, 저게 I1. 이렇게. I1 이렇게. 근데 E2 때문에 I2가 이렇게 가면 I2. I2. 그럼 부하가 여기 연결돼요. 부하 연결. 이렇게. 이렇게. 부하가 여기 연결된다. 그러면 이 부하의 단자와 단자 사이에 전압이 뜰 겁니다. 전압이. 이 전압이 V2예요. V2. V2. 자, 예를 들어서 V1이
100볼트 할까요? 자, 100볼트다. 볼트. 자, 그러면 전류가 흘러서 기전력이 얘하고 똑같이 만들어질 겁니다. 100볼트. 근데 여기가 만든 코일에 자속이 이렇게 통과하기 때문에 E2도 만들어질 거예요. 얘가 만약에 30볼트다. 그럼 2차 전압은 얼마 떠요? 몇 볼트? 크기만 봐도 얘 더하기 얘죠. 그럼 몇 볼트? 130볼트. 이게 그냥 단권면압기, 단권면압기. 자, 단권면압기 중에 얘는 승합기라고 합니다. 승합기. 전압을 올려주는 기기다. 승합기. 자, 그렇다면 이제 명칭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1차와 2차가 이 코일을 같이 쓰고 있죠. 1차도 쓰고 있고 2차도 쓰고 있죠. 이만큼. 자, 같이 쓰는 이 코일을 우리는 불로 권선이라고 할 거예요. 우리 여기 그림 참아주세요. 불로 권선. 그 다음에 2차만 쓰고 있는 거. 이 권선을 우리는 직렬 권선이라고 할 겁니다. 얘는 2차 전류, 얘는 2차 기전력, 얘는 1차 기전력, 얘는 2차 전압, 얘는 1차 전압, 얘는 1차 전류. 이렇게. 뭐 나머지는 뭐 우리가 익숙한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된 게 요게 단권 변압기다 보시면 돼요. 단권 변압기. 이 그림이나 이 그림이랑 같은 겁니다. 이렇게. 전류 방향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렇게. 당연한 거예요. 전류가 I1은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I1은 이렇게. 그러니까 I1은 이쪽으로 오는 방향이에요. I1. 그런데 I2는 얘에서 이렇게 가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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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I1하고 I2는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니까 I2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예요. 마이너스. 여기서 마이너스 뭐 빼기 그런 의미로 보지 마시고 그냥 I1과 I2는 서로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 이런 의미입니다. 자, 특징은 우리 필기 때는 안 해도 돼요. 필기 때는. 그래서 얘는 그냥 가볍게 한번 보고 가시면 됩니다. 우리 코일을 1차와 2차 따로 쓰지 않고 하나로 감고 1차, 2차가 같이 쓰고 있는 거죠. 같이. 공통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 코일의 양이 감소하는 거예요. 코일의 양. 자, 그렇다 보니까 코일 양을 줄일 수가 있다. 동량을 줄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이고 가볍다. 경량이다. 보시면 됩니다. 소용량으로 큰 부하 운전이 가능하다. 소용량으로 큰 부하 운전이 가능하다. 요건 한번 밑줄 그어놨고요. 얘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얘를 개념을 잡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변압기가 소용량인데 부하를 큰 거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소용량으로 큰 부하 운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전압 변동이 작고 동성이 작고 효율이 우수하다. 이런 건 참고. 자, 코일량이 줄었어요. 동량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동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무슨 손실? 동손. 동손이 감소하는 거예요. 손실이 감소하니까 효율은요? 좋아지는 겁니다. 뭐 이 정도 알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이렇게. 코일량이 줄었어요. 코일량이 줄면 임피던스는 어떻게 돼요? 임피던스. 코일이 길면 길수록 임피던스가 커지죠? 그러니까 코일량이 줄으니까 임피던스 작아질 거예요. 임피던스 작아지니까 저항은요? 작아지고 리액턴스는요? 작아져요. 이렇게. 자, 전류가 흐르다가 임피던스 만나면 전압이 떨어진다. 저항을 만나면 전압이 떨어진다. 리액턴스 만나면 전압이 떨어진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전압 강화도 작고 전압 변동도 작아요. 엄밀히 말하면 전압 변동은 누설 자석 때문에 생겨서 누설 자석이 작기 때문에 뭐 전압 변동이 작아지는데 이걸로 표현하세요. 이걸로. 얘는 참고예요. 참고. 단락 전류가 크다. 우리 단락 전류 식은요. IS는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 곱하기 IN. 자, 코일량이 줄어서 임피던스가 감소하는 거예요. 임피던스가 감소하면 단락 전류는 어떻게 돼요? 커져요. 이렇게. 또 1차, 2차 절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어졌어요. 절연이라는 건 따로따로 띄워놓을 수가 없다. 그겁니다. 또 1차 측에 고장이 나면 1차 측 여기 고장 나면 그냥 선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냥 바로 2차 측으로 파급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1차 측으로 뇌서지 같은 게 들어오면 2차 측으로 이행된다, 전달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필기에서는 다 몰라도 된다. 필기에서는 요거 정도만 한번 참고로 가져가 볼게요. 자, 용도도 그냥 참고만 하세요. 실기 때는 용도도 물어볼 텐데 지금은 그냥 가볍게 터치하고 가자고요. 승합기, 강합기, 기동보상기, 뭐 전기철도 등에 사용한다. 뭐 승합기는 전압 올리는 거, 강합기는 전압을 내리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필기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얘를 해야 돼. 얘는 별 5개. 단권 변압기의 부하 용량분의 작용량의 비예요. 부하 용량분의 작용량의 비. 어찌됐건 우리는 요거 암기하면 돼. 암기. 자, 어떻게 암기하냐면 단상이다. 단권 변압기를 단상으로 쓰면 또는 Y결선으로 쓰면 식이 똑같아. 단상이나 Y결선 똑같습니다. 자, VH분의 VH-VL. 여기서 VH는 하이. 즉 높은 전압. VH가 높은 전압입니다. 자, 반면에 여기 VL 얘는 로우, 얘는 낮은 전압. 요 식 반드시 암기, 반드시. 자, 부하 용량분의 작용량의 B는 높은 전압 마이너스 낮은 전압. Y결선 해도 단권 변압기를 세대 써서 Y결선을 해도 높은 전압 마이너스 낮은 전압 똑같습니다. 자, 하나만 더 암기할게요. 얘네들은 그냥 기본으로 암기해야 돼, 무조건. 근데 이 기본 외에 하나만 더. 만약에 단권 변압기를 2대를 써서 V결선 합니다. V결선 하면 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방금 요거 암기했어요. 높은 전압 마이너스 낮은 전압. 거기다가 만약에 문제에서 V결선을 했다 주면 앞에다가 루트 3분의 2만 곱해주면 돼요. 루트 3분의 2. 여기까지 한번 암기해볼까요? 3개. 단상일 때, Y결선일 때, V결선일 때. 단상이나 Y결선은 똑같아. 근데 V결선일 때는 여기다가 그냥 루트 3분의 2만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자, 요거 식 암기할 겁니다. 암기. 근데 요게 왜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왜 나왔는지. 요게. 암기만 하면 돼요. 암기. 여기서부터 재미. 자,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부하 용량분의 작용량이에요. 부하 용량분의 작용량. 자, 부하 용량은 뭐예요? 부하 용량. 자, 부하 용량. 용량을 그냥 출력, P 아웃이라고 할까요? 출력. 자, 부하 용량은 자, 요거부터 개념 잡아야겠네요. 용량, 출력, 입력, 전력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계산식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겠어요? 뭐 곱하기 뭐예요? 전압 곱하기 그냥 개념. 용량, 출력, 입력, 전력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식에 전압 곱하기 전류가 무조건 들어가요. 전압 곱하기 전류. 자, 부하 용량이죠. 부하 용량이면 전압 곱하기 전류가 무조건 들어가요. 전압 곱하기 전류. 그러면 부하가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있는 전압과 전류가 들어간다고요. 여기 있는 전압과 전류. 자, 그러면 전압은 어떤 거예요? 전압은 V2죠. V2. 자, V2 곱하기 전류는요. I2가 이렇게 해서 오죠. I2 이렇게 I2. 그러면 식 나와요. I2 이렇게. 그러니까 암기를 해도 좋지만 그냥 이해는 하고 암기해야죠. 이렇게 부하 용량은 V2 I2다. V2 I2. 그러면 자기 용량은 뭐냐면 자기 용량. 얘는 변압기 용량이에요. 변압기 용량. 자기 거. 자기 용량이면 자기 거. 그러면 자기 용량은 여러분께서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렇게. 요거. 직렬 권선의 용량이 자기 용량이다. 자기 용량. 직렬 권선 용량. 자, 그러면 자기 용량은 그냥 P라고 써볼게. P. 그럼 용량 나왔으니까 무조건 뭐 곱하기 뭐? 전압 곱하기 전류. 전압 곱하기 전류. 그럼 여기 있는 전압은 어떤 전압이에요? E2. 전류는요? I2. 이해되시죠? E2, I2.
자, 부하 용량 V2I2, 자기용량 E2I2.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저식을 만들어 볼게요. 자, 부하 용량비의 용량비. 자,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은 이렇게 개념으로 가져갈 개념. 자, 부하 용량은 쉽죠? V2I2. V2 곱하기 I2. 자기 용량은요? E2 곱하기 I2. 이렇게. 자, 식을 한번 바꿔볼게요. V2I2는 그대로 쓰고 V2I2 곱하기. 자, E2를 한번 바꿔볼까? E2. E2는 어디 있어? E2. 얘죠, 얘. 얘. 자, 얘를 한번 바꿔보면 E2라는 녀석은 얘는 V2에서 뭘 빼야 돼요? 얘만 빼면 되겠죠, 얘만. 그러면 E1은 V1하고 같죠? E1은 V1하고 항상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V2에서 뭘 빼면 돼요? V1을 빼면 돼. V2에서 V1을 빼면 이만큼만 남는 거예요. 이만큼만. 그러면 E2 대신에 얘 대신에 V2 마이너스 V1. V2 마이너스 V1. 이렇게. 곱하기 I2. 이렇게. 그럼 I2하고 I2 날라가네요. 그럼 남는 거는 뭐예요? 남는 거는 V2분의 V2 마이너스 V1. 자, 얘가 V2, 얘가 V1. 두 개 전압 중에 누가 커요? V2가 크죠? 그래서 V2를 무슨 전압? V2를 V 높은 전압, 하이 전압. 자, V 하이 전압 마이너스 V 로 전압. 이렇게. 그래서 요 식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제가 이 식을 왜 전개해 드렸냐면 여러분께서는 이 식도 당연히 암기해야 돼요. 근데 요거 암기하시라고. 요거. 부하 용량이 어디고 자기 용량이 어딘지 그거를 느끼시라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부하 용량은 부하 측의 용량이다. 그러면 전압 곱하기 전류니까 V2 곱하기 I2다. V2 곱하기 I2. 자, 그 다음에 자기 용량은 E2 I2다. E2 I2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갖고 갈까요? 여기까지 이렇게 요 세 개 꼭 암기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자, V2 구하는 이거 실기에서도 나오는데 실기에서 하나만 메모니까 실기. 자, V2는 V1의 1 플러스 A분의 L이다. 이렇게. V2는 V1의 1 플러스 A분의 L, A분의 1 이렇게. 실기에서는 V2도 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필기에서도 나오는데 거의 안 나옵니다. 너무 어려워. V2는 V1 가로 열고 1 플러스 A분의 1. 여기서 A가 뭐예요? A가. 우리 변압기에서 A는 뭐라고 하죠? A. 권수비. 권수비. 자, 이것만 암기하면 되고 이거는 실기에서 쓰겠으니까 필기에서는 그냥 힘들면 내려놓으세요. 여기 V2는. 자, 그럼 V2 개념이 뭐냐면 자, V2는 높은 전압이에요. 높은 전압. 얘를 한번 구해볼까요? 얘. 자, 얘는 얘 더하기 얘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얘는 얘 더하기 얘. 그러면 E1 더하기 E2. 근데 E1하고 V1하고 같다면서요.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쓰면 V1 더하기 E2.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자, 우리 변압기 권수비는 A는 E2분의 E1이죠? E2분의 E1. 자, 얘를 다시 한번 쓰면 E2 구해보자. E2. E2는 A분의 E1 이렇게 쓸 수 있네요. A분의 E1. 자, E2 대신에 얘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V1 더하기 A분의 E1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E1하고 V1은 같으니까 V1 더하기 A분의 V1. 그럼 여기 양쪽에 다 V1 있죠?
부연을 묶을 수 있네요. 그럼 부연을 묶으면 얘는 1 플러스 얘는 밖으로 나갔으니까 A분의 요거가 요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전개해오면 나오는데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안 돼도 자, 요거라도 한번 우리 실기 때 한번 암기해보세요. 실기 때. 지금 만약에 가능하면 지금 한번 암기해보시고 V2는 1 플러스 A분의 1이다. 우리 필기 때는 요게 중요해요. 요게 식 물어봐요. 식. 물어보고 문제에서 자기용량 구해라 하면 부하용량을 여기 넘기면 돼. 자, 부하용량 구해라 하면 얘하고 부하용량을 자기가 바꾸면 됩니다. 일단 문제 풀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단권 변압기에 대한 말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요거는 답을 암기할게요. 1번의 답은 3번입니다. 단권 변압기인데 3상에는 사용할 수 없고 단상으로만 사용된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 단권 변압기 때 우리가 암기하기로 했잖아요. 요거. 단권 변압기를 단상으로 쓰면 요 식이 나온다. 3상에 Y결선을 쓰면 요 식이 나온다. 3상에 V결선을 쓰면 요 식으로 나온다. 3상에 델타 결선을 쓰면 요 식이 나온다. 그러니까 단권 변압기는 단상으로도 쓸 수 있고 3상으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1번을 보니까 3상에는 사용할 수 없고 단상으로만 사용된다 했으니까 3번이 틀린 겁니다. 이것도 가지고 가시고. 자, 2번 단권 변압기에서 1차 전압이 100V, 2차 전압이 110V인 단권 변압기의 자기용량과 부하용량의 비는 그랬습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1차 전압이 100V고요. 2차 전압이 110이에요. 그러면 단권 변압기 했으니까 높은 전압 있고 낮은 전압 있겠죠? 자, 100이 낮은 전압, 높은 전압. 낮은 전압 VL. 자, 110은요. 높은 전압 VH. 이 상태에서 단권 변압기의 자기용량과 부하용량의 비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부하 용량분의 자, 자기 용량은 지금 문제에서 단권 변압기가 단상인지 뭔지 안 줬죠? 그러면 그냥 단상인 거예요. 단상. 그러면 요 식이 어떻게 됐어요? VH분의 VH 마이너스 VL. VH분의 VH 마이너스 VL. 자, VH는 몇 볼트? 110V. 그 다음에 VH 110V 마이너스 낮은 전압은요? 100. 그러면 110분의 몇 볼트? 10볼트인가요? 10볼트? 그러면 땡땡 날아가니까 얼마? 11분의 1. 답은 2번이겠죠. 2번. 반드시 암기해요. 요거 암기. VH분의 VH 마이너스 VL. 반드시 암기. 자, 3번. 3000V의 단상 배전선 전압을 3300V로 승합하는 단권 변압기의 자기용량은 약 몇 kVA인가? 단 여기서 부하용량은 100kVA이다. 이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3000V의 단상 배전선의 전압을 자, 단상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지금 단권 변압기라고 했어요. 단권 변압기. 자, 단권 변압기의 단상일 때는 자, 여기다 쓸까요? 부하용량분의 자기용량은 VH분의 VH 마이너스 VL 나온다. 이거 꼭 암기. 여기까지 암기. 자, 근데 문제에서 지금 물어본 거는 3000V고 3300인데 자기용량은 얼마냐 물어본 거예요. 자기용량. 그러면 여기서 자기용량 얘를 구해야 돼. 그러면 자기용량은 부하용량만 넘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VH분의 VH 마이너스 VL 곱하기 부하용량. 자, 높은 전압은 몇 볼트? 3300. 자, 3300분의 3300 마이너스 낮은 전압은요? 3000 곱하기 부하용량은 얼마 줬어요? 100. 자, 이렇게 계산기 눌러보면 되겠죠?
자, 계산기로 누르면 얼마 나와요? 9.1. 9.1. 답은 4번입니다. 요거 하려고 우리가 요거 암기하는 거예요. 부하 용량분의 작용량은 높은 전압분의 높은 전압 마이너스 낮은 전압 꼭 암기.